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불러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월세를 예측을 해 볼게요. 우리가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동네를 사는 거라고. 그만큼 실제 현실 세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집값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는 먼저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실제 그 데이터셋을 구해가지고 그걸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훈련을 하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모델을 제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라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훈련하고 나서 검증을 안 해버리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맞춰진 정답만으로 보여줄 테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시킬 모델 생성하고 그걸 가지고 우린 예측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관관계로서 주택의 면적과 가격이 정말 연관관계가 있는지, 침실수와 가격, 정원 유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와 가격 등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모델의 정확도도 평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물정자는 주석이에요. 프로그램 실행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글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사용하시고요. 먼저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지 돼요. 이때 필요한 것들로는 우리가 numPy를 사용을 할 겁니다. 수식 계산 등 수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MP라고 줄여 쓰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줄 거니까 matplotlib을 불러줄 거예요. 거기서 pyplot을 이거를 줄여가지고 plt라고 써줍시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할 거니까 리니얼 선형회귀 from sklearn에서 우리는 리니어 모델을 사용할 거고, 거기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할 거니까 판다스라는 걸 사용을 해줘야지 돼요. 판다스. 기본적으로 우리 아나콘다를 설치했으니까 있는데 혹시라도 없으면은 pip install 해가지고 판다스 설치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판다스를 불러옵니다. import 판다스 해주고, 역시 줄여가지고 우리는 스펠링이 틀릴 수 있으니까 pd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몇 개 불러오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이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거든요. 이 렌트 항목에 있는 값들이 전부 그 렌트비를 의미해요. 그리고 베드룸, 침실수, 베스룸, 화장실수, 사이즈, 스퀘어핏, 스퀘어핏으로 된 면적, 그리고 미니트 서브웨이 해가지고 여기 보이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분으로 보여주고, 플로어, 층, 빌딩 에이지, 건물의 오래된 정도,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룩덱, 옥상, 그리고 washer and dry가 있느냐, 세탁기랑 건조기 있냐, 그 다음에 도어맨이 있냐, 엘리베이터 있냐, 디쇼와셔, 식기세척기가 있냐, 파티오, 정원이 있냐, 짐이 있냐, 이런 데이터와 함께 주변과 그리고 행정구역이 뭐 어딘지 이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일반 텍스트 에디터로 보면은 뭐 메모장 같은 걸로도 봐도 되고요. 이렇게 컴마로 나눠진
파일 CSV라고 했죠. 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 이 사이트에다가 AI 샤프트월드 단 넷입니다. 넷의 데이터에 rent.csv라고 넣어놨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되고 그대로 URL 그대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불러줄게요. 이 주소를 불러가지고 이 데이터를 부를 때는 이제 판다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판다스의 read CSV라고 있거든요. CSV를 우리 읽어주는 거잖아요. 이걸 딱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드리면은 이 데이터, 좀 전에 보셨던 데이터가 불러집니다. 이거를 우리 기니까 줄여가지고 역시 렌트 하는 데이터라고 해줍시다. 렌트 데이터. 이렇게 렌트 데이터라고 만들어졌는데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은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부분에 5개 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렌트 데이터 여기서 앞부분 헤드죠. 머리 부분. 헤드 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린트로 얘를 좀 보자 해서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실행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렌트 아이디, 빌딩 아이디,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에는 좀 전에 봤던 긴 것들 줄여가지고 해서 썸마켓 주변 모습들, 그 다음에 그 보로 행정구역, 뭐 맨하탄,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불러오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과 테스트로 스플릿, 쪼개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구분을 하는 것은 트레이닝으로 기출 문제를 실컷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로 그 공부한 거를 맞춰봐야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렌트값, 렌트비, 월세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보면 되겠죠. 시험 데이터, 이 테스트 데이터가 실제 정답을 잘 맞추는지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sklearn에는 모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train, test, split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좀 전에 본 그림처럼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눠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해요.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테스트는 그보다 적게 하죠. 그래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해가지고 X를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고 또 Y를 트레인하고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X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방은 몇 개고, 뭐 화장실은 몇 개고, 어느 정도 평수가 됐으면 좋겠고, 지하철까지 거리는 몇 분 정도면 좋겠고, 이런 자료겠죠. 그리고 결과인 이 Y는 그러려면 얼마야? 우린 가격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그 임대료, 부동산 가격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을 X도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고 Y도 트레인하고 테스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도 트레인 해주고 그리고 X도 또 테스트 해주고 그리고 Y도 또 트레인 해주고 그리고 또 Y도 또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트레인 테스트 나눠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트레인 사이즈를
80%, 그리고 테스트는 20%로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뭐 테스트 사이즈만 써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알아가지고 트레인은 80%구나 알겠죠. 0.2니까 20%잖아요. 또는 뭐 0.1 이렇게 해도 돼요. 0.1 하면 알아가지고 트레인 사이즈는 0.9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0.8, 0.2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 값을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X로 우리가 제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렌트 데이터는 베드룸, 베스룸, 사이즈, 스퀘어 핏 등 그런 자료겠고, 그리고 Y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렌트 데이터는 렌트 B겠죠. 이 렌트 B예요.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써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렌트 이렇게 꺽쇠 하나만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프린트 Y 해가지고 한번 렌트 출력해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보면은 Y shape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0에서부터 4,999까지 5,000개의 길이를 가진 이 렌트 값인데 여기 값이 없어요. 여기 1이 있어야 되는데 1이랑 값을 못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꺽쇠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문자니까 숫자라면은 뭐 이거 필요 없겠지만 문자니까 이렇게 따옴표 해가지고 문자 값들은 계속 넣어 주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실행 이제 제대로 5,000개로 쭉 하고 여기 중간 생략해가지고 5,000개의 러가 있고 한 개의 컬럼이 있다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니까 작업하는데 키 오류가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x 값을 베드룸부터 해가지고 짐이 있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냐까지 해서 총 14개 요 값을 x 값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X 트레인과 그리고 Y 트레인 요거를 넣어서 예측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예측 모델은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할 거니까 sklearn에서 리니어 모델에서 가져올 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져오면 되고요. 여기 기니까 요거를 LR이라고 줄여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이 안에다가 조금 전에 훈련시켰던 X와 Y, X 트레인 한 거, 그 다음에 Y 트레인 한 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켰던이란 말보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것 중에서 트레인 값 x 언더바 트레인 넣어주고 또 y 언더바 트레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예측 모델 생성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에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테스트까지 했으니까 그걸로 예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걸로 이제 원하는 렌트 B가 얼마 정도 나올지 예측해 보기 위해 가지고 베드룸이 한 개고 그 다음에 베스룸도 한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분들이 지정해 주면 되겠죠. 베드룸 3개, 그다음에 베스룸 1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해보죠. 베드룸으로 3개, 침실 3개, 그 다음에 화장실 1개, 베스룸 1개, 스퀘어피트 사이즈는 한 720 정도,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조금 걷죠. 한 16분, 17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있었으면 좋겠고 등등 값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14개 값들을 넣었어요. 타이핑 쳤고, 요럴 경우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 want라고 해요. I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 가격은 얼마냐 이거예요. 렌트 P가 얼마일까요? 알려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만들어준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레딕트를 이용하면 예측이 그냥 돼버려요. 너무 쉽죠. 이 프레딕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I want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일까? 자, 방 3개짜리고 화장실 1개 있고 700, 이런 경우에 가격이 얼마일지 한번 프린트해서 봅시다. 프린트해서 조금 전에 지정했던 렌트피를 좀 보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올까요? 1607불 정도. 예, 평균적으로 1607불 정도. 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완백, 동네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이제 그 정도 가격으로 방 3개짜리에다가 화장실 1개짜리 쓰려면 한 달에 1600불 정도 써야 된다. 우리 돈으로 한 200만원 정도 넘죠? 월세 그 정도 나가요. 그리고 우리 시험 데이터 X 테스트를 넣어가지고 예측한 Y 값들을 우리 Y 예측 predicted라고 한번 만들어 줘 봅시다. 이걸 해가지고 추후에 시험 데이터에 있는 실제 정답인 이 Y 테스트와 비교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LR에서 지금 프레딕트 해가지고 예측하는 걸로 우리 X 테스트 한 거를 한번 넣어서 이걸 하나 만들어 줘 보고요. 그럼 이제 연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모델 정확도도 평가를 해보자고요. 이걸 위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3포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PLT 우리가 맵플롯 라이브러리는 불러줬으니까 PLT라고 아까 했죠? PLT 맞을 거예요. 봅시다. 예, 얘를 PLT라고 했으니까 PLT의 스캐터를 3포도로 해서 보여줄 걸로 Y 테스트 Y predicted 여기 만들어준 거 요거요. 요거 해주고, 그리고 불투명도를 지정을 좀 해줘요. 알파 값이 1이면 이제 완전히 안 불투명한 거고, 그 0 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한 0.4 정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라벨을 붙이겠습니다. PLT로 X축의 라벨 값으로는 이제 실제 렌트
한글 쓰고 싶으면 다른 거 설치를 하셔야지 돼요. 영어로 했어요. 깨져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그건 설명을 안 해요. PLT 다음에 Y라벨 해서 예측된 거 프리딕트 렌트 그리고 타이틀로 렌트 프리딕션 렌트 프리딕션이라고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쇼 해달라고 하고요. 그럼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볼게요. 나가라. 옷잖아요. 타이틀을 튜터라고 썼구나. 역시 한글의 민족입니다. 다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투명도를 가지면서 렌트 프레딕션 해가지고 예측된 렌트 값과 실제 렌트비가 보니까 어때요? 리니어 상관관계가 있게 나옵니다. 이런 상관관계 가지는 이제 그래프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y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b y절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m 값이 어떤 값인지도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코에피션트를 한번 보여줘 해가지고 그때는 LR하고 여기 코에피션트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4개니까 14개로 기울기들 값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면적과 가격, 침실수와 가격, 정원의 유무와 가격, 지하철역까지 거리와 가격,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의 면적이라면은 사이즈 스퀘어 핏이 되겠죠. 그거과 가격은 렌트잖아요. 렌트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시간을 이제 절약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이즈와 렌트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는지. 첫 번째 그래프. 요거 나온 두 번째 걸로 요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침실수와 가격만 하나 더 같이 보도록 하죠. 침실수와 가격이라면은 이렇게 베드룸수와 렌트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지금 이제 그래프가 주석 처리 첫 번째 거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다음 침실수와 가격 이렇게 상관관계가 별로 안 보이죠. 나머지 것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파티오, 그 다음에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주택이 얼마나 오래전에 지어졌는지. 그래가지고 한번 상관관계를 나름대로 유추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코어를 사용을 하면 돼요. 스코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모델의 정확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리니어 모델의 스코어 함수에서 X트레인과 Y트레인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0.72, 72%의 스코어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중 선형 회기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